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담없이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순덕 할머니의 잠은 오지 않았다. 좁은 원룸의 형광등 아래에서 통장과 각종 고지서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연금 42만원, 기초연금 18만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고 종이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 총 수입 60만원. 그런데 나가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 월세 30만원, 관리비 5만원, 전기료와 가스비 합쳐서 8만원. 여기서 이미 43만원이 사라졌다. 약값이 제일 문제야.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 약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만원은 좋게 들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어도 이 정도였으니 보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다. 그렇게 하면 남는 돈은 겨우 2만원. 한 달을 2만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어봤다. 라면 3개, 김치 반통, 계란 2개가 전부였다. 쌀도 바닥이 났다. 내일 아침엔 뭘 먹어야 할까? 문득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생각났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순덕아,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너 혼자 살기 힘들 텐데. 하던 그 말이 지금까지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때는 그냥 슬프기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렸다.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남편 박정수와 함께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때였다. 박신의 슈퍼라는 간판을 걸고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일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순덕이 이모, 라면 한 봉지만, 사장님, 우유 떨어져 가네요 하며 인사를 나누던 그때가 그립기만 했다. 당시에는 한 달에 3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순이익이 150만원 정도 됐으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꽤 괜찮은 수입이었다. 그 돈으로 아들 민수의 대학 등록금도 됐고 조금씩 적금도 넣었다. 그때 더 많이 저축해 둘걸. 하지만 그때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건강도 좋았고 남편도 있었고 가게도 잘 되었으니까 노후를 위한 특별한 준비는 하지 않았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 언젠가는 효도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15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동네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이다. 처음에는 별 걱정 안 했다.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단골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생각보다 타격이 컸다. 대형마트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버텼다. 남편과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서 더 싼 물건을 구해오고 마진을 최대한 줄였다. 그러나 10년 전 남편이 쓰러진 것이 결정타였다.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날 오후 물건을 정리하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심근경색이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그 이후 남편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무거운 물건은 들 수 없게 되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수술비, 입원비, 각종 검사비.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모두 깨야 했다. 3천만 원이 넘었던 적금이 1년 만에 바닥이 났다. 보험이 있기는 했지만 모든 비용을 다 커버해주지는 못했다. 결국 슈퍼마켓 문을 닫아야 했다. 남편 혼자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고 순덕 할머니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 매달려야 했다. 20년간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심장병에 이어 당뇨, 고혈압까지 찾아왔다. 약값만 한 달에 20만 원이 넘었다. 병원비는 더했다. 정기검진, 응급실 방문, 각종 검사. 돈이 물 쓰듯 나갔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순덕 할머니는 막막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500만 원 뿐이었다. 아들 민수가 어머니,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사시죠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다. 며느리 영희의 표정을 봤기 때문이었다. 말로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눈빛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살림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 괜찮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우선 집부터 구해야 했다. 전세는 엄두도 낼 수 없었고 결국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나니 통장 잔고는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다. 혼자 살면 더 경제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비쌌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는 줄일 수 없는데 살림 규모의 경제는 사라졌다. 쌀 한 포를 사면 다 먹기도 전에 벌레가 생겼고 반찬을 해도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해서 버리는 일이 많았다. 아들 민수도 요즘 들어 고민이 많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다니던 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졌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랐다. 중학생 아들 태준이는 학원비만 월 50만 원이 들었고 초등학생 딸 유진이도 피아노와 미술 학원에 다녔다. 며느리 영희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하루 4시간 일해서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는 게 전부였다. 민수 가족의 한 달 생활비는 3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민수의 월급 250만 원과 영희의 파트타임 급여를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 상황에서 몇 달 전부터 민수가 할머니에게 돈을 빌리러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애들 학원비 때문에 급해서 라며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마다하지 않고 주었다. 그 다음 달에는 차 수리비가 라며 30만 원을 빌려갔다. 지난달에는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가. 할머니는 마지막 적금을 해지해서 아들에게 건넸다. 민수도 눈치는 있었다. 어머니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찬 상태였고 카드론 이자는 너무 높았다. 어머니만이 유일한 의지처였다. 순덕 할머니는 아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민수가 찾아올 때면 냉장고를 미리 채워놓고 괜찮다는 듯이 웃으며 맞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마련하지? 적금을 다 깨서 아들에게 준 뒤로는 정말 바닥이 났다. 연금 6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웠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13만 원, 약값 15만 원을 내고 나면 2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며칠 전에는 정말 급해서 집 근처 쌀집에 가서 사장님, 쌀 한 포만 다음 주에 돈 갖다 드릴게요라고 부탁했다. 쌀집 사장은 흔쾌히 외상을 해줬지만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되다니. 병원에서도 눈치가 보였다. 진료비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 이거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비용이 너무 라고 물어보게 됐다. 의사도 할머니의 사정을 아는지 급하지 않은 검사는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라고 배려해줬지만 그것도 미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온 사회복지사 김영미 선생님이 할머니를 찾아왔다. 어르신, 혹시 생활이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친절하게 여러 제도들을 설명해줬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하지만 대부분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다.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르신 아드님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어렵겠네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다고 했다. 공원 청소, 급식 도우미, 교통정리. 하지만 대부분 체력이 필요한 일들이었다. 72세의 무릎도 아픈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이었다. 컴퓨터를 배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거든요. 김 선생님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가 무슨 컴퓨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꿈틀거렸다. 일주일 후 순덕 할머니는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나타났다. 70대 어르신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컴퓨터 기초를 배우는 강좌였다.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었고 젊은 분도 있었다.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시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강사인 이지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몇 번 해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키보드로 자신의 이름을 쳐보는 것도 신기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이웃집 김 할아버지는 우리 손자가 컴퓨터로 돈 번다는데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요 라고 했다. 박 할머니는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인터넷으로도 팔 수 있다니까 배워보려고요 라고 했다. 한 달 동안 수업을 들은 후 할머니는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다. 인터넷 쇼핑몰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신기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이 즐거웠다. 컴퓨터를 배우고 난 후 할머니는 폭직원에서 새로운 일거리를 소개받았다. 동네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전화 상담 일이었다. 하루 3시간,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르신 경험 많으신 분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또래끼리 이야기하면 더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폭직원 팀장의 제안에 할머니는 망설였다. 내가 남의 안부를 물어볼 처지인가? 하지만 월 40만 원이라는 수입은 매력적이었다. 연금 60만 원과 합치면 1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것 같았다. 첫 출근 날 할머니는 긴장했다. 전화를 받는 어르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안부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어르신들도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을 열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대화에 목말라 있었다. 짧은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30분 이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자 할머니의 생활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우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다. 월 100만 원의 수입으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매일 집에서 걱정만 하고 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할 일이 있었다. 폭직원에서 만나는 동료들과의 대화도 즐거웠고 전화로 만나는 어르신들과의 교감도 의미 있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들 민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예전에는 무기력해 보이고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요즘은 활기가 넘쳤다. 할머니가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반짝였다. 어머니가 일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 영희도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예전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당장은 전화 상담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보조 강사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었다. 월 100만 원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수리비가 생기면 힘들어졌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손자 태준이와 손녀 유진이를 불러서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요즘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단다.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태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일을 하세요? 쉬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거란다. 할머니도 아직 배울 게 많아.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내일 아침에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에는 컴퓨터 강의를 들을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다. 의료비 부담, 주거비 문제, 노후 준비 부족.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2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죠. 우리 모두는 나이듦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상호 부조의 정신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